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렬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우리 한국항공우주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장기적인 전망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수주도 좀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들이 있고, 자, 우리 실적에 대한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오는 구간이 언제일까?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수주가 들어와요. 수주. 모멘텀들 이슈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수주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블록딜. 자, 블록딜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진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 수주에 대한 매출 인식. 지금 이제 방산 쪽으로 우리 계속 잭팟이 터지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잭팟이 몇 개 좀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주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매출로 바로 인식이 될까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 우리 방산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재고를 재어놓고 살래 그러면 바로 파는 형식이 아니다 그랬죠. 수주를 계약을 하고 생산을 한 다음에 납품을 하는 그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시차. 자, 수주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인 거죠. 잔고. 수주 잔고가 증가되는 거지. 잔고가 매출로 이어지는 이 기간을 있단 말이죠. 잔고. 그러니까 수주를 받았어. 수주를 수주를 내가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뭐 우리 6개월 뒤에 니네가 요청을 했던 거 우리 생산하고 하면 6개월 뒤에 나올 것 같으니까 이때 납품을 할게. 자, 그러면 이게 뭐 내년 2분기든지 3분기든지 반영을 하면은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이게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차라는 거죠, 시차. 납품하기까지의 생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재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산 물자입니다, 방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퍼져버리면 우리나라 누가 지키냐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쓸 거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전략적 물자기 때문에 납품하는 데까지 수주를 받고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한다.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차가 언제냐? 우리 2조 8천 1,500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당기순이익이 증가될 거다. 이번 연도에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보면은 390억, 340억 뭐 매출이 좀 들어오면서 이전에 600억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360억, 400억, 500억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수주가 반영되면서 증가될 거다. 매출이 증가되고 이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시차가 3조 5천, 4조까지, 2천, 3천까지. 자, 그러면 3년 정도의 EPS가 3,000원이다. 3,000원. 자, 그러면 EPS가 73배예요. 지금 PER이 73배란 말이에요. PER이 퍼가 0.73배, 0.73, 73배라고 보는 건데, 자, 그럼 주가가 적정 주가가 얼마냐? 48,000, 뭐 450원, 450원 이 수준에서 지금 15배로 떨어지는 이 기간. 자, 지금 이제 48,000원 수준이잖아요. 3년 뒤면은 이 가격 그대로에서 매출이 저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3,000원까지 EPS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5배입니다. 15배. 73배짜리가.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반영이 됐다는 거죠. 15배. 보통 이제 있잖아요. 방산 기업들의 적정 PER이 얼마냐? 15배 수준이에요. 방산 기업들이. 적정 PER이 방산은 보통 15배 위주로 좀 움직이거든요. 최근에 좀 이례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좀 많이 됐었던 게 좀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이전 주가에 계산을 해보면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전 주가 오면은 3만원, 3만 5천원 있었죠. 3만원, 3만 5천원. 그거를 이전에 PER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때 3만원, 3만 5천원. 이때가 2021년도고 2020년도 PER을 반영을 했겠죠. 자, 2019년도, 2020년도. 자, 이때 PER이 EPS가 1,700원, 700원 수준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좀 변동이 심했었네요. 다음 계산을 해보자고요. 35,000원 수준에서 1,700원 계산을 해보면은 2배 엄청나게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35,000원 수준에서 35,000원 수준에서 우리가 700원 수준이라고 하면은 50배 수준이에요. 50배 수준. 주가가 35,000원 유지가 됐을 때. 자, 그래 우리 35,000원 수준에서 자, EPS가 600원까지 이제 1,400원까지 올라오면 이게 23배인 거고 3,000원까지 올라오면 15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낮은 가격.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좀 필요한 거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것들도 있었겠죠. 있었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재무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실적이 너무 좀 안 좋고 뭐 전략 물자다 보니까 해외에 팔기도 그렇고, 파산시키면은 전략 물자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파산도 못 시키겠고, 그래서 들어온 게 한국 수출은행입니다. 얘네들 26%나 가지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도 10% 가지고 있고요. 우리사주 1.5%, 시대주주 26%. 얘 한국 수출의 은행이에요.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사업에 대한 경영 주체가 없어요. 한국 수출인 은행이 지금 사업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간 기업이 아니라 거의 공기업이에요. 거의 시대주주가 산업은행이라니까요. 산업은행이 뭐 하는 기관입니까? 기업이 어려울 때 지원해주고 회복이 되면 매각을 하고 하잖아요. 지원을 해주고 자금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한국수출은행. 당시에 17년도에 최종 변경일이니까 당시에 매입을 했겠죠. 최대 주주로부터 사왔을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고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숨만 계속 지어줬단 말이에요. 2017년도 당시에.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 회복을 했나요? 1,400억, 1,500억, 이제 2,000억까지. 이때 2023년도 되면은 좀 회복을 했으니까 매각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국수출인은행이 당시에 이제 인수를 했던 게 2017년도잖아요. 17년도 당시에 인수했을 게 6만 원이에요. 6만 원. 6만 원이 왔네.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 엑시트 자금을 좀 뺄까봐 차익 실현이 더 강했던 겁니다. 강했던 거예요. 이 보세요. 이 당시에 6만 원 수준에서 17년도 6월 달이라고 하니까 이쯤 되겠죠. 6만 원. 6만 원에서 한은에서 인수를 하고, 한국수출은행에서 인수를 하고, 이때 오니까 빠져나갈 수 있잖아. 매각을 할까봐, 블록들이 나올까봐. 이거 26%예요. 엄청난 수치란 말이에요. 블록들이 나올까봐 차익 실현이 같이 나온 거거든요. 같이 이 가격이 되잖아요. 같이 나온 거고, 물량 소화하고 난 다음엔 이제 반등이 나오든 어찌됐든 간에 그건 나중 얘기고. 근데 한국수출은행이 매도하지 않았죠. 바로 매도하면은 이 기업 못 살린단 말이에요. 경영자를 찾아야 되고, 주체 인수를 해줘, 매각을 해주고 경영자를 바꿔줘야 돼요.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 자, 우리 최근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있잖아요. 하나가 우리 한국수출입은행. 자, 얘한테 인수를 받기로 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인수를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이전에는 6조 수준이었는데 다시 도전해서 2조로 기업 가치가 낮아졌으니까 2조 수준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3자예요. 유상증자. 하나도 돈 지금 잘 벌고 있거든. 잘 벌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한다? 그러면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유증하면서 주식수가 증가되겠죠. 증가되면서 1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우려들이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럼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증가가 되는 거니까 악재예요. 차라리 하나에 2조 가량 주고 지분을 전달해주는, 그게 훨씬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낫습니다. 낮아요. 이 사례들을 보면 말이죠. 근데 하나에서 인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2조로 줬어요. 옛날에 6조였는데 2조란 말이에요. 그럼 기업 가치가 2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식수가 더 늘어나네. 그럼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서는 6조보다 낫겠지만 2조라는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유상자를 참여를 하기 위해서 2조를 자금 조달해야 돼요. 그럼 하나도, 얘네 둘 다 이기는 승자가 없어요. 승자가. 근데 또 뭔지 알아요? 한국수출은행은 주식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넘겨주는 거예요. 얘는 또 자금 확보를 또 못했네. 이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좋은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비록 지금 계속 소식이 나오는 게 하나라든가, 하나가 지금 한국항공우주를 인수를 한다, 이게 좋은 소식일까? 과연 좋은 소식일까요? 하나가 2조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대우조선을 인수를 하려고 3자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하나가 자금력이 있냐 이거죠. 자금력이 없는 상황인데 카이를 하나한테 매각을 한다? 불보듯 뻔하게 제3자예요. 자금이 없는데 3자로 이렇게 하고, 한국 그 수출입은행은 자금 엑스트를 해야 되는데 엑스트를 안 하니까 사례가 그렇게 좋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론이 되는 거는 우리 한국 항공우주 주주들한테는 득될 게 없습니다.
하나가 인수를 안 하고 자금력이 빵빵한 기업이 인수를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하나, 이 주체가 누구냐, 현대차가 되느니 어떤 누가 되느니 현대가 되느니 포스코가 되든 간에 한국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대로 넘겨주고 매각을 진행을 하는 게 훨씬 한국항공우주 입장에서는 낫단 말이에요. 하나가 거론돼서 지금 좋을 게 없어요. 음. 자, 그래서 일단은 민영화 추진 기대감들 때문에 6%가 올랐다. 6%가 올랐다. 저는 이거 뭐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보고,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출입 은행 26%를 그냥 자금을 얘네들이 엑시트하고 최대 주주한테 넘겨주면은, 그 다음에 이 높은 가격, 지금 4조 7천이잖아요. 4조 7천. 거기에서 지금 26% 수준이니까 가격은 4조니까 한 1.5조, 2조 가량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기업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말이에요. 지금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는 것들, 개선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과정 중에서 매각을 한다. 시장에 이제 블록딜을 한다. 이게 아니면 블록딜을 해버리면 경영에 대한 경영 주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최대 주주가 없어요. 이 경영 주인이 없어져 버려요. 경영 누가 하냐고요. 블록딜 가능성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경영자를 찾아주는 과정에서 지분을 그냥 넘겨줘야 되지, 제3자 뭐 유상증자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곤란하다. 그대로 26%이 지분을 뭐 현대가 됐던 포스코가 됐던 자금력 빵빵한 이 기업한테 경영권을 주고 이 한국수출은행에서 자금을 엑스트를 하는 게, 그게 한국항공우주 주주들한테는 훨씬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국항공우주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매출이 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수출입은행이 블록딜 할 가능성들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 가격까지 올라왔으니까 혹시라도 원금 확보를 할까봐 얘네들이 엑스트를 바로 해버리면 경영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도의적인 문제로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전략적인 이 방산 전략 기술이라고 했죠. 전략 자산이라고 했어요. 전략 자산인데 한국항공우주가 시장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블록딜 했어요. 그러면 중국 자본이 들어오든 뭐 대만 자금이 들어오든 뭐 베트남 뭐 필리핀 어떤 자금이 들어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경영자가 중국이라 봐. 러시아여 봐. 그럼 난리 나는 거거든요. 시장에 매도 못 합니다. 매도 못 하는데 가장 좋은 베스트는 인수자, 원매자를, 그러니까 경영자를 찾아가지고 26%에 대한 지분을 넘겨주고 자금을 엑스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게 한하는 대우조선을 인수를 하는데 2조 가량, 뭐 돈 자금력 이거 2조를 썼는데 또 여기다가 2조를 또 쓰겠냐 이거지. 뭐 물론 이제 쓰는 게 좀 중요하겠지만 제3자 유상증자가 될 가능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굳이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저도 이제 반등이 좀 슬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한국항공우주 주주분들 버티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는 지금 이 무료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무료방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댓글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저와 함께 즐겁게 매매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드리는 정보들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